안녕하세요. 장기 투자하는 스피어입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연금 투자를 우리가 얼만큼 불입했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은 증권사, 요즘은 투자금융회사라고 하죠. 금융투자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연간 불입 금액이 400만 원이면 400만 원에 13.2%를 즉 52만 8천 원의 소득세가 공제가 됩니다. 400만 원은 현재 공제 한도이죠. 불입 가능 공제 한도이죠. 만 55세까지 보유한다면 이것은 13.2%의 확정 금리 상품과 같습니다. 즉 우리가 만약에 세금이 52만 8천 원이 안 나오는 수준이라면 역산을 해서 거기에 알맞게 400만 원 이하로도 충분히 저희가 불입을 할 수 있고, 거기에 13.2% 이상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만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이 연봉계산지 같은 걸 넣고 부양가족수 같은 걸 넣으면은 자기가 얼만큼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합친 금액이 나오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5세가 지나고 그리고 연금저축계좌 가입 후 5년이 경과하면은 연간 1200만 원을 한도로 연금을 수령할 경우에 자동으로 증권사에서 5.5% 그리고 3.3% 사이의 소득세를 차감한 금액을 주는데, 그렇게 하면 별도로 세금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증권사가 알아서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저축계좌를 계속 유지를 하면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돈 100만원, 10만원이라도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물론 이 100만원, 10만원은 너무 작은 금액이라서 눈덩이 효과를 보는데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간접적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사항은 소득세법 59조의 3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나온 것처럼 13.2%가 되는 거는 요 소득세 12%에다가 지방소득세 1.2%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400만원 납입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거는 여기 400만원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언급은 안 했지만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포함한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니까요. 연금저축계좌에는 400, IRP에는 300을 넣으면은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 가능액이 되고요. 여기에 13.2%를 곱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 소득세를 내는지를 알고 역산해서 불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사항을 보면은 이렇게 700만원을 불입을 하면 13.2인 92만 4천원의 소득세액을 1년 동안 냈던 거를 바로 연말정산을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700 내고 다음에 2월에 92만원 받고, 정말 최고의 투자 상품이죠. 요즘 13.2%를 확정적으로 주는 상품이 없습니다. 연금 계좌를 증권사에서 열었으면 이제 우린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이거 200과 같은 국내 ETF에는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는 과세가 되는 상품이 투자돼서 매매 차익이 있으면은 과세가 곧바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 계좌에 투자할 사항은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타이거 미국 S&P 500과 같은 해외 주식형 ETF가 좋습니다. 왜냐? S&P 500, 타이거 S&P 500에서 만약 100만 원을 매매 차익이 있다고 하면은 일반 계좌 같은 경우 증권사에서 15.4%를 떼고 줍니다. 즉 우리가 100만 원을 벌어도 약 84만 원 정도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에서 투자하면 100만 원은 온전히 다 우리 계좌로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즉 매매 차익을 전액 재투자 곧바로 할 수 있어서 복리 수익률이 바로바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혜택입니다. 이렇게 복리 투자, 눈덩이 투자를 경험을 해봐야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은 제가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돈을 모아가면서 연령별로 5.5%에서 3.3%, 그러니까 만
만 55세부터 만 69세까지는 5.5%를 떼고요. 70대에 연금소득을 받으면은 4.4%를 떼고 80 이상의 연금 저축계좌에서 수령을 하면 3.3%를 뗍니다. 즉 대충 5.5%의 연금소득세가 우리가 수령 시에 과세가 되는데요. 우리가 많이 벌고 그때 이 연금 소득세를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국 S&P 500보다 좀 더 크게 움직이는 종목에 투자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혹은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인덱스 같은 ETF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과 테크 탑10은 같은 듯 다른 종목인데요. 미국 테크 탑10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에 집중 투자합니다. 100% 투자합니다. 이들 테크 섹터예요. 하지만 미국 나스닥 100은 테크 외에도 테크는 한 50%만 투자하고요. 나머지 50%는 헬스케어, 암젠 같은 곳이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재, 코스트코도 있고 T모바일도 있고 또 우리가 즐겨 마시는 펩시콜라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투자합니다. 그런 곳에도 50%를 투자하니까 급히 움직이는 테크에 비해서 이런 소비자들은 좀 더 천천히 움직여서 약간 수익률이 낮긴 하지만 안정성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더 ETF 링크를 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홈페이지입니다.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나스닥 상장된 거대 멀티 플랫폼 기업에 투자합니다. 종목 구성을 봅니다. 쭉 내려보면 종목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 종목 보면은 애플 21%, 마이크로소프트 19%, 구글 18%, 아마존 14%, 테슬라 9%. 이것만 합하면 약 60% 나옵니다. 작년에 21년도 4월에 상장된 ETF가 바로 테크탑10인데요. 그때는 이 하위 구성 종목에 페이팔, 인텔, 넷플릭스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죠. 왜냐면은 성과가 작년에 다 안 좋아서 편출되고 코스코, 어도비, 컴캐스트 같이 좀 더 안정적인 종목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종목 관리가 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스닥 100을 보겠습니다. 나스닥 100은 여기 있는 것처럼 IT, 테크, 소비재, 헬스케어 종목으로 구성된 나스닥 시장 분산 투자 종목입니다. ETF입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애플이 아까 20% 정도 됐는데 여기서는 13%, 마이크로소프트 10%, 아마존 6%, 테슬라 4.6%. 즉 미국 테크 탑10에 비해서 비중이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들어와 있냐면 펩시 2%, 코스트코 2%, 또 볼게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 1.8%, 시스코 1.62%, T모바일 1.53%,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거 반도체 회사죠. 1.33%, 퀄컴 1.3%, AMD 1.26%, 인텔 1.1%, 하니웰 1.1%, 이런 식으로 소비재, 산업재도 다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정적이죠. 자, 그러면은 미국 테크 탑10이 나스닥 대비 얼마나 좋은지 볼게요. 현재 수익률 차이는 11.8 대 10으로 약 1.8%포인트 차이 납니다. 하지만 한창 주가가 좋았던 2021년 말에는, 겨울에는 미국 테크 탑10이 33위였고 나스닥은 27위였으니까 약 5%포인트도 차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테크 회사의 수익률이 워낙 좋습니다. ROE가 너무 높아요. 나중에 애플 실적이 나오면 9월 말 마감 법인이죠. 결산 법인이죠. 애플 결산 보고서가 나오면 같이 볼 텐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ROE가. 이런 추세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테크 탑10이 아직은 더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미국 나스닥 100도 충분히 좋은 종목입니다. 종목 간 수익률을 네이버 증권에서 비교하는 방법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이버 증권 종목 코드 입력, 차트 클릭, 좀 크게 볼게요. 차트 클릭하면은 종목을 넣을 수 있고 비교 종목을 넣을 수 있고 비교 종목을 넣으면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갈게요. 네이버 증권 3811702 테크탑10의 종목 코드입니다.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차트로 가고
차트에서 비교 대상을 넣었는데 나스닥 100은 133690입니다. 넣고 이러면 이렇게 비교하는 게 나오죠.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종목에도 이렇게 응용 가능합니다. 이렇게 종목이 완성되었으면 장기 투자의 성과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도표는 요 밑에 있는 비전 인베스팅 subtract.com이라는 곳에서 나온 건데, 이 도표는 정말 유명한 것입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가 쓴 명저가 있죠. 주식의 장기 투자라.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은 미국 주식의 장기 명목 수익률은 8.1%였습니다. 즉 미국 주식을 200년 동안 어느 시점에 투자해도 명목 수익률은 약 8% 이상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22년도에 만 30년의 청년이 만 55세까지 22년간 투자하면 얼마나 나올 수 있을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22년 투자하면 얼마 나올지 몰랐듯이, 불확실했듯이, 지금도 22년간 투자를 하면 얼마나 불확실한지 잘 모릅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25년이겠군요. 지금 고치죠. 그렇게 이런 투자를 시뮬레이션 하려면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여기서 제가 한번 열어서 볼 텐데, 어떻게 보냐면은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스타트 이어에 97, 2001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25년 풀 이어가 되죠. 이니셜 어마운트 10,000불로 시작합니다.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는 이니셜 어마운트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10,000불이 기본값입니다. 그냥 두겠습니다. 왜 10,000불이냐면은 환율을 1,000원으로 놓으면은 1,000,000원으로 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시플로우즈에는 contribute fixed amount이 있는데, 이게 매년 고정 금액으로 얼마를 넣는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연금저축계좌에는 연간 400이 한도였습니다. 세액공제의 한도였습니다. 그러면은 400만 원에 대응하는 4,000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4,000불을 돈을 넣으면은 우리는 에셋 1, 2로 나눠서 종목을 구성할 것입니다. 이 종목 구성은 워렌 버핏이 누군가 본인이 죽으면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유언을 남기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워렌 버핏이 한 말이 있습니다. 90%는 S&P 500에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나 ETF에 넣고, 대표적인 게 스파이입니다. 나머지 10%는 미국채 1년물 채권에 넣겠다고 했는데, 이게 97년도에는 그런 투자 상품이 미국에서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채 1년물 국채는 예금과도 같은 거니까 저는 현금으로 넣고 그렇게 가름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 후에 Analyze Portfolio를 클릭하면은 투자 성과가 나옵니다. 25년간 불입한 거를 보면은 10,000불로 시작했고요. 4,000불씩 25년 넣으면은 총 11만 불을 우리가 원금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25년 동안 투자를 하면은 예상 잔고가 57만 불입니다. 즉 우리가 46만 불을 벌었네요. 이 46만 불은 명목 수익률로 418%입니다. 이걸 25로 나누면은 약 17%가 나오겠군요. 연복리 수익률이. 한번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에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스타트 이어 1997, 엔드 이어 2021, 이니셜 10,000불, 캐시플로우, 컨트리뷰트, 픽스드 어마운트, 컨트리뷰션 어마운트 4,000불, 그 다음에 스파이, 에셋 1 스파이, 에셋 2 캐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1에 9대 10으로 넣겠습니다. 워렌 버핏식으로요. 제가 2, 3에도 그냥 넣어봤는데요. 5대5 아니면 100% 몰빵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1만 주력해서 보겠습니다. Analyze 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10,000불로 시작했지만 총 11만 불을 불입했고 11만 불은 파이널 밸런스가 57만 불이 되었습니다. CAGR이 17%나 되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즈까지 해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투자 성과를 알아보았는데요. 장기 투자한 적에 이만한 좋은 수단은 없습니다.
단점은 돈이 묶인다는 건데요. 그거는 자기가 불입을 할 적에 적절한 수준, 아까 전에 예를 들어 자기가 소득세 세액공제 받을 만큼만 넣으면은 이런 돈이 묶이는 것은 역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혹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